옛날 옛적에 나라 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피와 눈물로 젖은 땅에서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지요. 그 시절 강 건너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서한이었습니다. 서한이는 마을에서 이름난 도공의 딸이었답니다. 얼굴도 예쁘고 손재주도 좋아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처녀였지요. 서한이의 아버지는 왕실에 진상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명장이었고 딸인 서한이에게도 그 비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답니다. 한이야, 도자기는 그릇, 그 이상이란다.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진심을 다해 빚은 그릇은 사용하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한단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서한이는 날이 갈수록 솜씨가 늘었지요. 16살이 되던 해, 서한이는 아버지를 따라 도자기를 궁에 진상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그날 궁 안에는 어린 무관들의 무예 시험이 있었지요. 서한이는 아버지와 함께 도자기를 전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훈련장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칼솜씨를 겨루는 젊은 무관들을 구경하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한치도 물러섬 없이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그가 바로 연무결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젊은 무관들이 휴식을 취할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서한이가 들고 있던 도안 종이가 날아갔습니다. 종이는 바람을 타고 훈련장으로 날아들었고 마침 그곳에 있던 연무결의 발 앞에 떨어졌지요. 연무결은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름다운 도자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그는 종이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침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서한이를 발견했답니다.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까? 연무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한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네, 제 그림입니다. 직접 그리신 겁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연무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한이는 얼굴을 붉히며 종이를 받아들었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도공의 딸이라 아버지의 도자기를 그린 것뿐입니다. 도공이라. 흙을 빚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군요. 저는 칼을 들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연무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한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닮아 있었지요. 헤어질 때 연무결은 서한이에게 말했답니다.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그때 당신이 만든 도자기의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서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때가 온다면 제가 직접 만든 가장 아름다운 찻잔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한이는 그날의 만남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지요. 가끔 도자기를 빚을 때면 용맹한 무관의 모습이 떠올라 미소 짓곤 했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적군이 국경을 넘어 침략해왔고 서한이의 마을에도 전쟁의 불길이 닿고 말았지요. 어느 날 밤 적군이 서한이의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자기가 왕실에 진상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군은 그 기술을 탐내어 도공을 찾아 나섰지요. 어서 도망치거라. 한이야. 아버지는 서한이를 뒷문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서한이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지요. 뒤에서는 집이 불타오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마음속으로 가족을 부르짖으며 서한이는 산길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친척을 찾아 나섰지만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은 흩어졌고 아무도 그녀를 돌봐줄 수 없었답니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한이는 이제 떠돌이 거지가 되어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지요. 한때 예쁘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이 생겼으며 도자기를 빚던 고운 손은 거칠어져 있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서한이라는 이름도 잊혀지고 그저 거지 처녀로만 불리게 되었지요. 마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고 때로는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답니다. 저리 가거라. 부정탄다. 더러운 것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마을에 애군을 가져올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서한이는 마을에서 마을로 쫓겨 다녔습니다. 밤이면 선앙당 아래에서 몸을 누이고 낮이면 남은 음식을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서한이는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켜내려 노력했답니다. 어느 날 서한이는 들판을 지나다가 다친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했지요. 서한이는 자신의 낡은 치마 조각으로 아이의 상처를 싸매주었답니다. 아가, 어디 사는 아이냐? 저기 마을에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파서.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한이는 아이를 업고 마을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지요. 비록 자신은 마을에 들어가면 쫓겨날 것이 뻔했지만 아이를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서한이는 아이를 내려주고 재빨리 돌아서려 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그녀를 불러세웠답니다. 잠시만요.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한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것이 낯설었지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하지만 서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쫓아낼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그 마을을 떠났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었지요. 이것은 별것 아니지만 길에서 드세요. 보따리 안에는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한이는 눈물을 참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정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한이는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난 뒤라 온몸은 축축하고 추웠지요. 그러던 중 산 너머로 전쟁이 끝난 황폐한 들판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여긴 아무도 없겠지. 혹시 떨어진 양식이라도 있을까? 서한이는 중얼거리며 들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까마귀가 모여드는 곳에는 시체가 있을 테니 서한이는 그곳을 피해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지만 죽은 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들판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답니다. 연무결이라는 장수가 있었지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익혀 나라를 위해 용맹하게 싸웠던 명장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나라를 지키던 가문의 자손으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모두 전장에서 목숨을 바쳤답니다. 연무결은 그런 가문의 명예를 이어받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무결은 뛰어난 무공으로 대장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을 자꾸 떠올렸지요. 궁에서 만났던 도공의 딸 서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를 찾아볼까 했지만 국경 지역의 많은 마을들이 전쟁으로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접었지요. 그렇게 연무결은 오직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온화하지만 엄격한 장수로 부하들의 신뢰를 받았지요.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서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장수였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적의 기습에 군사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었고 연무결 자신도 다리에 화살을 맞아 심한 부상을 입고 말았답니다. 피가 온몸에 흘러내리고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었지요. 장군님, 어서 가십시오. 적들이 쫓아옵니다. 부하들은 소리쳤지만 연무결은 이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희라도 살아남아 궁으로 돌아가 적의 동태를 알려라. 내 여기서 적을 막으마. 연무결은 신음을 참으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부하들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두고 떠나야만 했지요. 그렇게 장수 연무결은 들판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하지만 난 적을 물리치지도 못했다. 연무결은 점점 고통과 분노, 그리고 회한에 잠겨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열이 온몸을 뒤덮었지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칼자루를 굳게 움켜쥐고 있었답니다. 혹시라도 적이 다가온다면 마지막 힘이라도 다해 싸울 작정이었지요. 또한 이상하게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만났던 도공의 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 도자기에 차를 마셔보지도 못하고. 연무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적병인가 생각하며 연무결은 마지막 힘을 모아 칼을 들어올리려 했지만 더 이상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서한이가 쓰러진 장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죽은 시체인 줄 알고 피하려 했지요.
하지만 희미한 숨소리를 듣고는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안 하네. 이 사람도 버림받은 건가? 서한이는 망설였습니다. 군인들은 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서한이는 군인들을 싫어했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회복되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 서한이 머릿속에 얼마 전 만났던 아이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기억, 불타는 집에서 도망칠 때 어머니가 그녀를 끌어안고 했던 말도 생각났지요. 한이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의 정은 잊지 말거라. 내가 베푼 정은 언젠가 돌아온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한이는 깊이 한숨을 내쉬고는 연무결에게 다가갔답니다. 비록 자신은 모두에게 외면받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이보세요. 살아계십니까? 서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연무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힘겹게 눈을 떴다 감을 뿐이었지요. 그때 서한이는 장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한이는 오래전 궁에서 만났던 젊은 무관의 모습을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희미했고 지금 눈앞의 장수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서한이는 더욱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서한이는 근처 개울에서 물을 떠와 연무결의 입술에 조심스레 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다리를 보고는 자신의 낡은 치마를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지요. 화살이 박혔네. 서한이는 도공의 딸로 자라며 약초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었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도자기를 구울 때 대인 상처를 치료하던 기억을 더듬어 근처에서 상처에 좋은 풀을 찾아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하지만 화살은 여전히 다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처가 악화될 것이 분명했지요. 서한이는 용기를 내어 화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잠시만 참으세요. 연무결은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에서도 서한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을 준비를 했지요. 서한이는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화살이 빠져나오는 순간 연무결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답니다. 서한이는 재빨리 치마 조각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 걱정이 되었지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한이는 움찔했습니다. 적병이 오나 봐요. 제가 당신을 숨겨드릴게요. 서한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근처에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연무결을 최대한 부축하여 동굴로 옮겼지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안에 계세요. 제가 적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할게요. 서한이는 용감하게 말했지만 사실 무척 두려웠답니다. 하지만 이미 도움을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와 일부러 발자국을 다른 방향으로 남기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말을 탄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한이를 발견하고 말을 세웠지요. 너 거기 서라. 서한이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멈춰 섰습니다.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왔지요.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혹시 낙오된 적군을 보지 못했느냐? 서한이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이들은 적병이 아니라 같은 나라 군사들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연무결의 존재를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들이 정말 아군인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저 혹시 연무결 장군님을 찾고 계신가요? 군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장군님을 보았느냐? 서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들이 진짜 아군임을 확신했지요. 네, 장군님이 부상을 입고 저기 동굴에 계십니다. 어서 가보세요. 군사들은 서둘러 동굴로 향했습니다. 서한이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지요. 군사들이 연무결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서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장군님, 살아계셨군요. 병사들은 기뻐하며 연무결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연무결은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에서도 서한이를 찾았지요. 그러나 서한이는 이미 군사들 뒤에 숨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잠시만, 그 처녀는 어디 있소? 연무결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군사들은 서로 바라보더니 서한이를 가리켰지요. 저기 있습니다. 장군님.
연무결은 고개를 돌려 서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빛과 함께 어떤 의문이 어려 있었지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 눈빛이었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서한이는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서한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연무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지요. 서한이, 혹시 도공의 딸은 아니오? 서한이도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장수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지요? 연무결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 궁에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소. 내 이름은 연무결이오. 서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그녀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지요. 도안을 그린 종이가 날아가 주워준 젊은 무관.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그녀가 만든 도자기로 차를 마시자고 약속했던 그 사람. 정말 당신이었군요. 연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한이, 내 이름은 연무결이오. 그대의 은혜 잊지 않겠소. 연무결은 그렇게 말하고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은 서둘러 그를 말에 태우고 진영으로 돌아갔지요. 한 군사가 서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처녀, 장군님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가시지요. 장군님께서 정신을 차리시면 분명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서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예전의 서한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한때는 고운 옷을 입고 궁에 출입하던 도공의 딸이었지만 지금은 남들이 피하는 거지일 뿐이었답니다. 괜찮습니다. 제 갈 길이 있으니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군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한이의 뜻을 존중해 주었지요. 다만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며 말했답니다. 이것은 장군님의 군량미입니다. 받아가십시오. 서한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났답니다. 세월이 흘러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나라는 평화를 되찾았고 백성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서한이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나라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한이가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를 쫓아내지는 않았답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그녀에게 음식을 건네기도 했지요. 이상하네. 서한이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마을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서한이 씨입니까? 서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연무결 장군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몇 년째 나라 곳곳에 사람을 보내 수소문하고 계시지요. 서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다니요. 마을 사람은 서한이를 마을 어른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대접받았지요. 도공의 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도자기를 만들 수 있으십니까? 마을 어른이 물었습니다. 서한이는 잠시 망설였지요. 이제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오랫동안 흙을 만져보지 못했으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어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과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천천히 해보십시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서한이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흙은 그녀에게 많은 기억을 되살려 주었지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도자기 빚는 법, 어머니가 알려준 그림 그리는 방법, 모든 것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답니다. 며칠 동안 서한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형태도 잡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감을 되찾아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개의 찻잔을 완성했답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선, 은은한 빛깔의 유약, 그리고 잔 가장자리를 따라 섬세하게 그려진 꽃잎들. 비록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서한이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후 연무결이 직접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어엿한 대장군의 모습이었지요. 서한이를 만난 연무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서한이 처녀,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오.
그날 이후 그대를 찾아 헤매었소. 서한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같이 보잘것없는 거지를 대장군이 찾아오다니 꿈만 같았지요.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연무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누구도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진 낯선 군인을 그렇게 도울 수는 없었을 거요. 그대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살린 것이오. 그리고 연무결은 서한이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나는 그대의 은혜를 갚고 싶소. 그대가 원한다면 내 집에서 일할 수 있소. 아니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서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저는 도공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을에서 만든 찻잔을 연무결에게 건넸습니다. 오래전에 약속드렸던 찻잔입니다. 비록 조촐하지만 연무결은 찻잔을 받아들고 깊은 감동에 젖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이 나눈 약속, 전쟁이 끝나면 그녀가 만든 도자기로 차를 마시자던 그 약속을 서한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찻잔은 처음 보오. 약속을 지켜주어 고맙소. 연무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내 집 뒤뜰에 작은 가마를 만들어 드리겠소. 그대가 원하는 만큼 도자기를 빚으시오. 그렇게 서한이는 연무결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곧 그녀의 진심과 솜씨를 인정하게 되었지요. 서한이는 다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도자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서한이는 연무결을 위해 특별한 찻잔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평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담긴 찻잔이었지요. 연무결은 매일 아침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서한이의 도자기는 나라 안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지 처녀가 아닌 도공 서한이로 불리게 되었지요. 연무결은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께서 서한이의 도자기를 보고 감탄하시고는 궁에서 열리는 연회에 초대하셨답니다. 서한이는 처음으로 궁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연회장에 들어선 서한이를 보고 모두가 감탄했답니다. 연회 중에 임금님께서 물으셨지요. 도공 서한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오? 서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답니다. 마음을 다해 흙을 빚는 것뿐입니다. 전하, 제 스승이신 아버지께서는 도자기는 곧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을 담아 만든 그릇은 사용하는 이의 마음도 따뜻하게 한다고요. 임금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서한이에게 상을 내리셨답니다. 그날 연회에서 연무결은 서한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청혼했답니다. 서한이, 그대는 내 목숨을 구해 주었소. 그리고 그 이후로 내 마음도 빼앗아 갔소. 그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소. 서한이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대장군 연무결과 도공 서한이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위해 모였고 임금님께서도 직접 참석하셨지요.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대장군이 거지 출신과 결혼한다니 믿을 수 없군.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도공이 아닌가? 그래도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은가? 하지만 연무결은 그런 말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서한이는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여인일 뿐이었으니까요. 내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오. 신분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리오? 연무결의 당당한 모습에 비난하던 이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답니다. 특히 집 없이 떠도는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지요. 서한이와 연무결은 작은 마을에 도공학교를 세웠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었지요.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뛰어난 도공이 되어 나라 곳곳에서 활약했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네. 서한이가 비록 거지였지만 그 따뜻한 마음씨로 대장군의 목숨을 구했고 결국 온 나라가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으니 말이야. 또한 이런 말도 전해졌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네. 연무결 장군이 서한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내 찾아내어 그 보답을 한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서한이와 연무결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따뜻한 마음과 은혜 갚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한이가 만든 도자기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지요.